소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쉬우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저희 정템 동아리 학생들은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지난 10월 서강대에서 열린 테네스 서강에서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문현우님의 인상적인 강연을 듣고 행사 중에 직접 섭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현우님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전 세계의 아리랑, 한복을 포함한 한국 문화를 전파하신 공로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포함해 각종 표창을 받으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 청년이십니다. The next speaker is Mr. Moon, who won a lot of prizes for his distinguished effort to spread Korean culture such as Arirang and Hanbok around the world.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문현우님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뭐 저를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다들 안다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아까 여기 책 있는 거 봤을 때 제 책이 제일 늦게 빠지더라고요. 아웃라이어 마이클 글래드의 책이랑 영어 책은 다 가져가시는데 제 세계 책은 다들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느낌. 참 그랬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이제 걷다 넘다 한결같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리랑을 알린다니까 또 제가 만든 직업, 창조 직업이라고 하죠. 한국 문화기획군이라고 제 직업을 소개해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세요. 그런 직업도 있냐?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갖고 도대체 너가 뭘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뭘 하는 놈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리랑 유랑단은 전 세계 15개국 29개 도시를 돌면서 우리 아리랑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또 아리랑으로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계를 누빌 때는 이렇게 공항에 내리면 정말 멋진 리무진이 와서 저희들 아이돌처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다들 여성들도 보시다시피 자기 몸집만한 15kg짜리 배낭을 들고 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들을 보이시나요? 총 4개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랑단의 풍모를 이제 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도시를 정말 우리의 발로 이렇게 세상을 계속 걸어서 이제 세계의 아리랑 고개를 넘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는 곳은 우리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 여기는 우리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여기는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과 함께 찍었는데요. 사실 우리 모아이 석상은 이스터 섬이 이제 칠레인들도 그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인들한테는 제주도 같은 곳인데 진짜 제주도 같은 곳이었어요. 이 도라루방과 모아이 석상만 바꿔치기 하면 그냥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 감귤만 하나 더 갖고 가시면 완전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32시간 경유 2번씩 해서 저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제주도에서 32시간을 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리랑 유랑단은 이렇게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길거리 등에서 이제 우리 한국 아리랑과 한복을 알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그 위에서 저희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마치 자신들의 좌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연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까 우리 시경수 군이 그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뭔가 돈통 같은 걸 놓으면 뭘 한다고 생각하죠? 네, 동양, 구걸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 때문에 돈통을 놓지 않고 공연을 했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가 싶었더니 그 외국은 그들이 본 문화 예술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페이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통을 놓지 않으니까 우리 한 판소리 하는 친구가 이제 이리 오너라 딱 하는데 이렇게 주는 건가 해가지고 와서 그 친구 손에다가 돈을 꽂아주고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손에다 꽂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돈통을 딱 놔가지고 이제 한 5분 만에 10만 원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가 또 가진 그들이 인정해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아인샤프스 대학교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6층
층 가득히 우리 이슬람 그 히잡을 둘러싼 학생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이렇게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이렇게 외국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소리가 커서 그냥 다시 갈까요? 네. 소리를 좀만 줄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예, 저기, 재생 버튼. 왼쪽, 소리 줄이고. 네, 코치하고 있어요. 서양을 매료시켰던 아이라의 힘은 다시 한번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에서 아리랑은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저력,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렌지? Can you understand? 보시다시피 우리의 음악과 이런 무용까지도 외국인들이 딱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받아주시고, 제가 아는 영어 감탄사 다 했던 것 같아요. outstanding, very nice, it was great,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좋은 반향들을 일으켰고요. 저희는 이제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세계를 누볐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우리 타지마할이라는 곳이죠. 타지마할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가니까 이 건물이 이제 이란 건축가가 만든 이제 타지마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이란인들이 계속 와서 우리한테 사진을 찍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란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주몽이 시청률이 80%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들이 그 주몽에 나오는 송일국 같이 보였겠죠. 그래서 마치 원숭이처럼 우리를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시는 여기 인도 가이드분이 인도에서 10년 동안 이제 여기 타지마할을 가이드 하셨던 분인데, 이런 장면을 지금까지 자기가 2번을 보았다. 첫 번째는 미스 인디아가 왔을 때고, 두 번째는 바로 너희가 왔을 때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스 인도를 외모로 둘렀다.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좀 풀어줬어요. 너희 한복이 이뻐서지 너희 외모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한복을 잘 알리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 한복이 핍박받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 의상학과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배화여자대학교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취업률이 좋지 않다는 만으로 패션 산업과로 통폐합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세종대왕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내가 과연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처음 내가 아리랑을 알리라고 했었던 것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부터 우리 아리랑을 지켜야지, 그냥 네이버에 악플 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했던 것은 이 친구들에게 힘을 줬던 건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냥 한복을 입고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일단 한복을 입고 뛴다는 생각을 하니까 10km, 1시간이면 한복 입고 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태극기를 망토로 두르고 이제 뛰었는데, 이게 한 5분 정도 되니까 이제 태극기가 바람에 받치고 이 한복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땀이 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속에 땀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5분 만에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10kg를 1시간 만에 이렇게 완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힘을 받았던 순간이었죠. 이렇게 다른 얘기를 좀 꺼내보자면 저희가 세계 일주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 바라봤던 좀 신기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페루에는 기니피그라는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기니피그를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으악 징그러워 뭐 야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는 뭘 먹죠? 우리는 게를 먹고 또 우리 뭘 먹죠? 번데기도 먹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 문화는 이렇게 인정하면서 남들이 먹는 이런 기니피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이것도 그들의 문화고 또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 갔더니 좀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데 깨진 그릇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죠. 왜 깨진 그릇을 갖다 주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재수없고 복이 없다는 의미로 버린다 했더니 홍콩에서는 이 깨진 그릇이 복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달랐던 거였어요. 관점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의 문화가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서로 그것들을 인정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글로벌적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이제 횡단보도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독일 한국어를 갓 배운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딱 얘기했어요. 야, 파랑불이다. 건너자. 딱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아유 생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죠? 예, 우리는 이 초록불을 이렇게 파랑불이라고 하죠. 풀을 청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이 한 가지 색에도 다양한 색깔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문화인데 실제 우리 문화는 지금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고스란히 너무 판에 박힌 틀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사진 찍자고 하면 이렇게 딱 일자로 배가 딱 나오죠. 김정은 포즈가 딱 나오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죠? V를 한다거나 요즘 여자애들은 다 치통 걸려가지고 다 턱 가려. 그렇게 이빨이 아파가지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색에도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진만 찍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아니라 누워서 세계 속으로라는 사진 포즈로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겠지만 영상이에요. 거진 제가 1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놀랍겠지만 이렇게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세계를 누비면서 나만의 포즈로 살아가는 방법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성 같죠. 그리고 놀랍겠지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땀을 굉장히 많이 닦은 우리 태극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되지만 정말 얼마나 제가 생과사를 오고 갔는지 이 태극기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달려와가지고 같이 찍자고 많이 해요. 특히 여기 계신 분은 미국인 가족이었는데 따님한테 카메라를 맡기고 같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따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My father is crazy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더 미쳐보았을지.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렇게 캥거루랑도 찍게 됐습니다. 캥거루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곤히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캥거루랑도 사진을 찍게 됐고요. 여기 얼마 전 대전에 있는 동아마이스토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아마이스토그에 갔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선생님 한번 같이 드리고 싶어 해서 이렇게 가운데 들어와서 사진 찍었는데 그렇게 센 척을 하다가 자세히 줌을 당겨보니까 막 지금 죽으려고 그래. 네, 굉장히 힘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는 이렇게 자기만의 포즈를 갖고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진 작가가 자기 여자친구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찍는 이런 장면인데요. 결국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풍경사진, 인물사진만 찍으셨던 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만의 포즈를 갖고 사진을 찍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이 사람을 추종하고 있죠. 우리나라 가족들 중에는 이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가족이 1년마다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아이가 자라다가 둘째가 태어나죠. 5년 만에. 결국 계속 사진 찍고 이 둘째가 이제 둘이 이렇게 자라. 근데 가족 사진이란 게 굳이 비싼 곳,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스튜디오에서 찍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 손 끌고 이런 가까운 공원 가서 그냥 한결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게 된다면 여러분들만의 또 가족 사진전도 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당당하게 한국문화기획분이 제 직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시스턴시라는 말이 결국 일관성, 한결같음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저는 아까 이 책에서도 있었지만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언젠가 제가 이 만시간 동안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누군가가 또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박수를 보내주며 또 누군가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이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결같음으로 만시간 동안 여러분들만의 전문 분야로 마이웨이를 걷는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분야의 최고의 프로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데일리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일관성 있게 한 길로만 여러분들이 달리시다 보면 그곳에서 진짜 혁명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한국인으로서